미용실을 나온 두 사람은 인근 PC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원래 다른 분이 한 분이 원래 앉아 계셨고 공개 수배 대금 쓰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곳에서 심천우와 강정임을 기다리던 사람은 이들의 공범이자 심천우의 친척 동생인 심씨. 4시간 정도 있으셨다고 인스타그램 했다고. 패스게임이라고 그러죠? 웹게임 같은 거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불안해하거나 쫓기는 듯한 인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범행 직후부터 이들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녔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피해 여성을 납치한 이들은 고성으로 옮겨가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진주까지 가서 시신을 유기했는데요. 주목할 건 납치에서 시신 유기까지 고작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CCTV 재생하는 걸 보니까 그 전에 사전에 왔다가 또 한참 차에만 있다가 다시 나갔다가 그 계획대로 착착착 한 거야. 그러니까 범행 장소도 사전에 그 장소야. 아무도 주의서 해주이서 만약에 사체를 담아 저수지에 던졌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납치, 살인, 시신 유기에 이용된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해뒀던 겁니다. 범행에 사용한 마대자루와 케이블 타이를 미리 준비한 건 물론이요. 피해자의 차량을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 숨겨뒀습니다.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현금 외에는 다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그 당시 착용하고 있던 고급 시계, 목걸이, 바닷가, 강가가 보이면 증거품 한 개 던지고 하다가 나머지 남은 거는 하만에 와서 다 태워버렸다. 범행 때 사용해 입고 있던 옷, 이런 거 다 불태웠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땐 3인조 중 막내인 심 씨가 긴 머리에 가발을 쓰고 여장까지 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훔친 번호판을 3개나 준비하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잡힌 건 오직 한 번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씩 있어야 돼. 잡히자. 비디오 번호판 달고 범행하고 모든 게 끝나면은 자기 번호판을 팔고 활동하거든. 그때는 아무 의미 없거든. 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번호판이니까. 그런데 인출하다가 딱 방금 걸렸잖아. 돈을 찾으러 가면서 훔친 번호판으로 바꾸다는 걸 깜빡했던 건데요. 안 잡혔으면은 영원히 이거는 미제. 영원히 강물에 수장시키가 이거는 거의 완전 문제로 완전 문제. 그렇다면 이들의 시나리오엔 처음부터 살인도 포함돼 있었을까요? 검거 직후 심천우는 납치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시신에서 목조른 흔적이 발견되자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까 당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해 장소는 국도변에 위치한 주유소입니다. 오래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던 이곳엔 낮에도 거의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웬만큼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범행이 발각될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 잔고가 410만 원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4, 5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납치를 하고 난 이후에는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키기 위해서 살해하겠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찰도 이들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3회, 3, 4회 정도 더 있습니다. 계획했다가 포섭한 사람들이. 다른 지인들을 거절되고 마지막에 된 겁니다. 이번 사건하고 수단 방법이 똑같은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에는 살인은 없었다고 하던가요?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을 겁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경찰을 완벽히 따돌렸다고 자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살인을 저지른 직후 믿기지 않을 만큼 환한 웃음을 보였던 건 그 때문이었을까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대담함, 그리고 뻔뻔함, 그리고 자연스러움이 배어 있다는 거죠. 경찰은 결코 자신들을 체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들의 추악한 비밀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왜 오시는 거죠?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했냐고요? 유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한 번 밟힌 꼬리로 인해 오랫동안 감춰온 또 다른 비밀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6년 전에 있었던 2건의 미제 사건이 심천우의 짓으로 드러난 건데요. 그때도 사귀던 여자친구와 고등학교 동창을 끌어들여 3인조로 강도 행각을 벌였던 겁니다. 내가 사건을 해봤어. 안 들켜. 또 강도를 해봤는데 완벽하게 해봤는데 또 안 들켜. 이거 봐라. 되네. 다른 건 해보자. 이거 막 납치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만약 이번에도 잡히지 않았다면 그의 범죄는 더 대담하고 잔혹해졌을 거라고 전문가는 분석합니다. 범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완전 범죄를 추구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성공을 했다면 연속적인 살인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악의 뿌리는 감출수록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썩으면 언젠가는 나무도 썩기 마련이라는 걸 그는 몰랐을까요? 돈 몇 푼과 사람의 목숨을 바꾼 이들의 범죄는 결국 자신들의 인생마저 망쳐놓았습니다.